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페덱스,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준비하는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하게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고민이 많았던 차에 이런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월 의장이 어제 11시부터 3시간여 걸쳐서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축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기존의 은행권 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돼 있다. 이 부분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금리와 경제 동향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예. 기존에 나왔던 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물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2% 수준의 물가 수준에 비해서 좀 높다.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차이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는. 네. 예. 돌이켜보면 지난 3월에 파월 의장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메시지를 주었던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에서 은행 문제 제외하고 두 가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오늘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별다를 게 없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네네. 경제가 안정돼 있고 향후에 물가 수준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기간차를 두고 결정하겠다. 이 메시지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파월의 메시지는 기존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파월 의장이 청문회 이후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3일 연속해서 주가가 출렁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기존의 주가 수준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했죠. 이번 의장의 청문회 상황에서의 미국 시장의 흐름 또한 지난 3월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복귀해서 이번 시장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 2%에 대한 목표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그 은행과 관련해서 발언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은행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로 은행권이 부실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좁아들죠. 왜냐하면 은행권의 부실이 확산되는 기조로 가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우려의 부실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데 은행권이 안정화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 없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서 그러면 시장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하락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달라진 부분은 은행 안정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시장에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의 여지를 한 번 더 열어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시장에서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안 믿는 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름대로 계속 버텨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도 연준은 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전혀 믿지 않는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그 연준 위원 9명이 그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을 부분 내놓는 형태였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매파적 그 총재이죠. 그 센트루스 총재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의 입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잘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경기가 과열돼서 인상을 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시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지난 해로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가게 된다면 지난해 2022년 3월에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5%의 CPI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때부터 0.2, 0.5, 0.75 4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6월에 CPI 4% 상승률을 보여줬죠. 네네. 그렇다면 지난해 6월 9.1% CPI 상승률에서 4% 상승까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기준점을 안정화된 코로나 이전 상황을 판단해서 기준점을 잡게 된다면 2.5%와 지금 4%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예. 2021년 상태에서의 물가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면 3%와 지금의 4%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네, 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서 매파적 바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로의 시장 충격을 주기보다는 립 서비스 차원에서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예. 시장에서의 지금 물가 수준에서의 흐름들, 데이터, 숫자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예. 금리 인상, 실제 시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립 서비스,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을 치는 부분에서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 3월과 유사한 형태로의 지나가는 흐름에서의 하락 과정에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보다는 그리고 발언 안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보고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데이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 이번에 4%를 받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경우에는 뭐 3%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 뭐, 금리 인상 하겠어? 혹은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라는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계속 종목들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첫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아무래도, 뭐, 간밤에는 좀 부진했어요. 5%대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을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상승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의 상승세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의 흐름들과 네. 기존에 핫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평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좋은데요? 네. 한 2년 전에 네. 전 세계 증시가 가장 핫할 때 네. 미국 시장에서 아주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때도 뭐 테슬라는 있었던 것 같고. 테슬라 플러스 빵주였죠. 예. FANG, 예, 그렇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름을 바꿔서 알파벳과 메타로 바꾸긴 했지만 네네. 빵주와 테슬라가 지난 과거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으로의 시장을 끌고 왔다는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네. 400불에서 100불 수준까지의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지금 270불까지 한 3분의 2 지점 회복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시장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역대급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무게 중심의 추는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IT 관련 그 성장주 섹터가 예. 아닌 네. 과거에 전통적으로 기술주 섹터에서 강했던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애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강세, 물론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의 과정에서의 지금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투자 목적 측면에서의 시장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영역에서의 모든 저항 구간을 돌파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그렇군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테슬라는 지난 3월에
테슬라 이후에 세 번째 투자자단을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비용 감소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겠다. 예. 두 번째, 전 세계 12개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 네.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시장에 줬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제 그제 그 인도 총리 모디 맞습니다. 총리와 이제 예, 만났죠. 또 회견을 했죠. 예. 인도에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반영이 돼서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의 현상을 보여줬는데 안정화되고 있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그 내용들이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이 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이고요. 예.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상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성에 바로에 직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배터리 기술 혁신 또한 네. 당장의 성과도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 테슬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예. 관심권에서 시장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 측면에서의 시장 흐름을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될 자리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과 테슬라의 성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배경이 또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가치를 계속 재평가받는 국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쪽이 계속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점을 벌써부터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간밤에 나타났던 것처럼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슬슬 실적 시즌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덱스 실적이 실적 시즌을 조금씩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실제적으로 페덱스의 실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예상치 충족하지 못한 내용에서 맞아요. 네. 발표였습니다. 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앞에 앵커가 말씀해 주셨지만 전통적으로 경기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앞으로 경기 상황이 어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종목이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그쵸. 예. 평평하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하기로는 페덱스의 이번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은 아니고 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낮은 수준에서의 아쉬웠다. 실적입니다. 예. 기준치가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지금 뭐 금리라든가 또 경제 동향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페덱스의 주가에 대한 가격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덱스의 실적이 일단은 뭐 나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도 실적 시즌에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종목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어닝 시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닝 시즌 기대주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7월 중순부터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겠죠. 지난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올라갔습니다. 예. 어떠한 이유였었냐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가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기대치에 충족하는 데이터가 이번 실적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거든요. 예. 앞서 제가 신고가 영역으로의
역대 가격을 돌파하고 있는 몇몇 종목의 대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라든가 그렇죠.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 이들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서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빵주라든가 테슬라 같은 건 아직 실적치가 기대치에 부합하지 불안하죠. 예.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번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처로의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역시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보여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 투자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덱스 얘기와 조금 연관이 되네요. 지금 일단 단순히 기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 2분기 실적도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걸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이미 주가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KR 리서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